베트남 현지의 한인연합회 등에서 한국의 베트남 관련 언급을 자제해달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 확산 사태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봉쇄를 이어가고 있는데 베트남 당국은 한국이 초반에 급속하게 확산세가 가속화되자 적극 한국을 입국 금지함에 따라 지금까지 국내의 여론이 다소 악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현지에서는 국내와는 또 다른 고충이 있다며 국내의 베트남 여론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베트남 관련 뉴스에는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댓글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지에서는 어떠한 체감을 하고 있는지 그에 관해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상호 베트남 연합 한인 회장은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정부의 입국 제한 조처가 과하다고 느낀 일부 한국 네티즌과 유튜버들이 댓글 등으로 베트남 정부가 국민을 맹비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자제해주기 바란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노이 한인 회장이기도 한 윤 회장은 베트남의 방역 정책은 한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현 사태를 적군으로 간주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의 봉쇄 조처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지의 절박한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덕분에 현지의 20만 한국 교민도 안전하게 보호됐다면서 베트남을 무분별하게 욕하는 것은 20만 한국 교민에게 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일부 네티즌이나 유튜버들의 말 한마디가 현지에 진출한 8,000개 한국 기업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베트남의 투자 1위 국가라며 그동안 한국이 베트남을 일방적으로 도운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은 최근 3년간 베트남에서 매년 300억 달러, 약 36조 원 안팎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서로 돕는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혜택을 받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회장은 이어 일부 네티즌과 유튜버의 말 한마디로 K-드라마, K-무비, K-팝에 이어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쌓은 엄청난 효과를 한 방에 날릴 수도 있다면서 양국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해야 양국 관계가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현 사태는 한국과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서로 얼마나 소중한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며 더 긴밀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베트남의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이 철없이 뱉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할 게 아니라 관대하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베트남의 일부 태극기 조롱 SNS 등을 보고 더욱더 대베트남 감정이 악화되어 이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기사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스트 댓글을 살펴보면 왜 한국만 참아야 하는가, 이번에 베트남이 한국을 모독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라는 반응 등이 여전히 줄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베트남이 일본은 방역 모범국으로 칭하며 한국은 맞고 일본은 받아들인 점도 공분을 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실 베트남 현지에서는 그렇게 한국에 대해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한국 내에서 유독 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해왔다는 A씨는 국내 커뮤니티를 통해서 베트남 현지에서는 대부분 무관심하다고 봐야 하는데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에 대해 부정적 공론화가 일었고 자칫 그것이 오랜 기간 베트남에 투자해온 기업들과 정부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에 다져온 인프라와 각종 산업시설은 엄청난 자산인데 적절히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실제 최근 10수년간 한국은 베트남 최대의 투자국이면서 흑자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 의료가 후진적인 베트남을 이해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또한 최근 베트남에서는 삼성전자의 기술진을 비롯해 중소기업 직원들까지도 한국만 대거 인원을 입국시켰다면서 베트남 당국도 노력을 하는 것을 알아달라는 현지 경제계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편 베트남 당국은 경제계 피해가 크고 관광업 중에 특히 다낭과 같은 한국인 관광객이 밀집된 곳은 더욱더 타격이 큰 것으로 알려져 서서히 관광업 및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국에도 러브콜을 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6월 정도부터 일부 항공사가 베트남 노선을 본격 재개해 방역 모범국 한국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은 싸늘하기 때문에 사태가 잦아들며 어떻게 베트남에 관한 시선이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디럴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돈을 주고도 구할 수 없어 금값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기본 원리에 따라 찾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딸리니 그 가치가 폭등했던 것입니다. 최근 사태 때에도 비슷한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바로 마스크입니다. 지난 1월 한국에서도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전국의 마스크가 순식간에 동인한 후 그렇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있었지만 정부는 신속히 마스크 제조와
판매를 통제하여 국민들이 마스크를 배당 방식으로 정해진 수량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덕분에 지금은 마트나 일부 동네 편의점에 가도 마스크를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공급의 안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우리는 운이 아주 좋은 편이라 지금 마스크 걱정이 없지만 현재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는 아직도 마스크 문제가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 두 곳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그 대단한 미국에서도 우리 KF94에 준하는 수준의 마스크는 구경도 할 수 없어 사람들은 첫 마스크로 버티고 있느라 현재 미국의 사망자 통계는 전 세계 총 사망자 수의 3분의 1이나 되며, 전략물자의 일부로 미국 정부가 비축해온 마스크가 3천만 장인데 미국 내 수요는 현재 그 10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 시스템이 아예 붕괴되어 버릴 것을 걱정하여 미국 내 민간인들의 총기와 총알 구매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선진국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상황은 조금 복잡합니다. 일본 정부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자국 국민들에게는 밝힐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최근까지 마스크 제공을 미뤄오다 얼마 전 일본 정부에서 비밀리에 개발한 코드명 KPS 마스크를 배포하였습니다. 인위적인 방역보다는 인체의 자연 면역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신개념 의학 기술을 도입한 최첨단 마스크인데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탓일까요? 그만 일본 시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얼마 전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되어 일본의 마스크 관련 문제는 현재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황입니다. 사실 일본의 KPS 마스크, 즉 콧반스 마스크를 개발할 당시 그것보다 한층 더 강화된 버전, 그러니까 더 강력한 웃음을 유발하여 시민들의 면역력 극대화를 추구한 제품을 이미 개발해 비밀리에 테스트 중에 있었습니다. 오직 딱 한 번 그 실체가 대중에 노출된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코드명 LGS 마스크로 불리는 이 비밀 제품은 하관의 굴곡, 그 중에서도 주둥이의 실루엣을 너무 노골적으로 강조하여 드러냄으로써 착용자나 그 부분을 바라보는 상대로 하여금 자칫 의도치 않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현재 개발까지 다 마치고도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런 일본의 수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한국에서도 최첨단 마스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명 블루 마스크라는 근사한 이름을 가진 슈퍼 마스크가 국내 업체 메디파이버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마스크는 세균의 침투를 막는 기존 마스크의 기본 기능은 물론이며 마스크와 접촉한 세균을 자체적으로 박멸하는 기능까지 추가한 그야말로 최첨단 마스크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이 그 회사 메디파이버의 대표이신 우중구 대표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마스크는 물론 세균을 막아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만질 때 마스크의 표면에 묻게 되는 세균들에 대한 방역 기능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세균들이 길게는 일주일까지 마스크 위에서 생존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마스크를 하루 이상 착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종일 외부에서 세균을 모아 집으로 가져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한 이 블루 마스크는 세균들이 마스크 위에 기생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원리를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마스크는 구리가 가진 항균 성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리 성분이 포함된 이 마스크 위에 세균이 올라붙게 되면 공기 중에 오래 떠다니느라 피곤하고 배가 고팠던 그 불쌍한 세균들은 구리의 이온을 밥으로 착각하고 먹게 되며 셀프 살균되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밀양동 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스크의 이름이 블루 마스크인 이유도 마스크 원단에 함유된 구리 이온이 옅은 파란색을 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참 적절한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와 접촉한 세균은 1분 안에 무려 99.8%까지 사멸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최고의 방역 국가가 된 것도 모자라 세계 최고의 슈퍼 마스크까지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저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은 사실 크게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기뻤겠죠. 그러나 그리 놀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바로 그 부분이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면에서 조금 지나칠 정도로 너무도 잘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를 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고, 세계 최초로 무언가를 개발해내는 것도, 그리고 이런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잘 해내는 것도, 그리고 세계
최고의 마스크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이제는 이런 슈퍼 마스크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우리에겐 이제는 너무 당연합니다. 세계 1위를 하는 것에 익숙한 나라, 세계 최초로 무엇을 개발하는 게 이제는 별로 놀라울 게 없는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땅에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나라, 그게 세계의 역사 속에 2020년 대한민국이 현재 올라서 있는 위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